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무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이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 과정의 겸무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해 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인문학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있고 그쪽 분야 연구도 꽤 진행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원래는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그 물질과 에너지는 제가 과감하게 생략을 하겠고 본론으로 이제 핵에너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란 말은 핵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용어고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따라서 원자력 발전도 분명히 잘못된 말이죠. 줄여서 원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명백하게 틀린 말이고 핵발전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핵에너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핵에너지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질량이 없어져야지 그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량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거의 안 없어지죠. 그래서 질량이 실제로 의미 있게 없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핵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없어지는데 원자를 구성하는 그 핵이라는 것이 어떤 적절하게 반응을 해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인위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니까 여기에 부작용이라는 게 반드시 생깁니다. 그게 부작용이 뭐냐 하면 바로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건데 심각한 위험선은 하루에 1시버트 정도를 쬐게 되면 이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최대 인공의 피포 허용량을 대개 1년에 1mSv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담배를 피시면 어차피 방사선을 엄청나게 쬐시는 거기 때문에 호미오시스라 그래서 미량 방사선은 오히려 뭐 인체 유익하다, 뭐 면역 같이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전부 다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핵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핵반응로가 가동하는 동안에 출력을 절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출력을 함부로 줄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체르노빌의 사건이 왜 났느냐? 사실은 시험 삼아서 출력을 줄였기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핵발전은 불과 이거보다 더 훨씬 적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 안 하는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런가? 이거는 사실은 이제 발전하는 데서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우라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채굴하고 정전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배출을 합니다. 이 배출하고 같이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이 쳐서 통계를 잡으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핵발전이 여기 굉장히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바람이 제일 적고 그다음에 수력, 바이오가스, 햇빛 이것이 훨씬 더 적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핵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이 1957년에 처음으로 이 핵사고가 났습니다. 핵발전 사고가 이것이 영국에 처음 났는데 영국이 처음으로 핵발전을 시작한 나라고 따라서 핵발전 사고도 처음으로 났었죠. 근데 57년에 사고가 나서 폐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폐쇄를 만기를 못 졌습니다. 체르노빌은 핵사고가 나은 다음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콘크리트를 덮씌웠습니다. 그냥 이제 항공기로 가서 헬리콥터로 가서 계속 콘크리트를 부었는데 그 붓는 과정에서 그 조종사들이 상당히 피폭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암으로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핵 폐기물 처리비를 전혀 안 쓴 것이 예를 들어서 폐로비가 얼마 들 건지 아무도 모르는데 독일의 경우는 그 핵반응로 하나당 3.6조를 계산해 놨는데 한국은 1조도 안 되게 6,400억만 지금 계산이 돼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 같은 것이 엄청난 차이인 거죠. 사실 이런 걸 제대로 계산하면 여기 독일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위쪽 수준으로 사실은 아주 미묘한 차이가 결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체르노빌입니다. 냉각 펌프를 비단 가동을 시험 중에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폭발을 한 건데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사실은 아직도 모릅니다. 정확히 말해서 왜 사고가 났는지 체르노빌 뭐 조작 실수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닙니다. 불확실한 거고 후쿠시마도 물론 이제 지진이 처음에 발단이 돼서 해일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지진이 나갖고 해일 때문에 비상 발전기가 침수되면 사실 정말 희한한 거죠. 핵발전소라는 거는 자기 자체가 발전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핵발전과 독립된 발전소가 옆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전상 문제 때문에. 근데 그것이 고장 나면서 문제가 돼갖고 폭발이 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 예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사실 이런 것들. 방사선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모든 부품에 굉장히 피로를 줘서 보통 다른 기계보다 훨씬 더 일찍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함이 빨리 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도 사고는 항상 나는 거죠. 핵발전만 사고 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사고 날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사고가 나도 그렇게까지 치명적은 아니죠. 큰 사고가 나도 뭐 좀 피해가 조금은 있겠지만 치명적은 아닌데 핵발전이란 건 사고가 한번 나면은 체르노빌이나 뭐 후쿠시마처럼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고가 사실 핵발전소가 가장 문제되는 게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합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사실은. 그래서 태풍이라든가 호우라든가 지진 같은 거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핵발전소가 사실은 사고가 그게 상당히 좀 걱정됩니다. 기후변화 점점 일어나면서 상당히 일어나고 최근에 와서 뭐 더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었지만 프랑스에서 최근에 프랑스에서 핵발전소 사고 나면 피해가 얼마 될까를 이제 추산한 게 있는데 8천조 이상일 거라는 걸 추산했습니다. 8천조 원 이상.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2021년부터 예상을 해서 2050년까지 예상을 하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보시면은 2080년도 되면 0으로 없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합니다.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세계 재생 가능 에너지가 핵발전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수력을 제외한 것만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핵발전량보다는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 중국이라는 나라가 핵발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중국의 핵발전에 들어가는 거하고 핵발전의 발전 용량에 비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이게 바람과 햇빛이 월등히 높은 걸 지금 여기 보여줍니다.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